예, 그 언어 이해 영역입니다. 1교시 때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7번까지 7문항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비문학에서 푸는 거랑 흡사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논리만의 특징을 조금 살리려고 자꾸 애를 써요. 그래서 아까 그 추리초론에서 봤던 그런 형식의 문제가 살짝 섞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알았죠?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이 늘 익숙한 문제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지금 다 읽고는 풀 수 없고 제가 요점 정리하는 식으로 할게요. 여러분 읽어보면 되니까 1차적인 질문 방식 이런 거죠. 자전 이거는 세부정보 내용, 세부정보 파악으로 알려져 있는 문제예요. 일치 불일치 문제 찾기, 사실적 독해. 우리가 사실적 독해 예전 보통 그렇게 말을 했죠. 사실적 독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세부정보하고 전체 정보하고 세부정보인데 윗글과 맞는 거 틀린 거 찾기입니다. 측정에 대한 얘기인데 측정은 수량하다 이겁니다. 측정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측정 얘기고 측정의 의의가 나와요. 의의가. 자, 여러분이 실전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요 자꾸 정리하는 게 자기는 좀 느리다 하면은 바로 표시를 해버리세요. 시험지에다가 저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죠? 숫자 나오죠? 수량하다 이 끝입니다. 이런 것도 보세요. 잠깐 요거 보세요. 사물의 속성을 자 숫자로 어디 가서 그죠? 측정은 수량하다 그죠? 자 측정은 수량하다 그죠? 근데 보세요. 하지만 모든 수량화가 측정은 아니다. 그죠? 맞죠? P이면 Q이다가 P단 아니죠.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이런 문장 읽을 때 그 문맥에 고민을 안 하고 읽어버려요. 그냥 살짝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지? 그죠? P이면 Q이다. 이제 익숙하죠? 같은 문제가 not Q, not P다. 그죠? 아까 많이 했죠? 이걸 갖다 명칭을 우리가 후권 부정의 법칙 그럽니다. 후권 부정의 법칙. 그런데 똑같은데 후권 긍정 이건 성립이 안 돼요. 후권 긍정의 오류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게 있잖아요. 대화에서만 천재는 악필이다. 그죠? 악필이 다 천재냐. 그죠? 잠이 많다. 잠 많다고 다 미인이냐. 이런 식이에요. 그죠? 긍정의 오류. 또, 정권 부정의 오류. 이것도 아니에요.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말되죠. 이게 제일 헷갈립니다. 그냥 기억하세요. 말은 될 때가 있습니다만 논리학적으로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후권을 부정해야 됩니다. 후권을 부정해야 되지 정권을 부정하면 안 돼요. 자, 후권을 부정해야 되지 후권을 긍정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우명제인데 대우명제 그래서 탄생한 거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다 이제 그런 거죠. 그죠? 후권 부정이 오르다. 그냥 툭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지나가는 거죠. 고민할 필요 없이. 두 번째, 거기에 대한 설정이 뭐냐, 그죠? 이런 거랑 다른 점은 뭐냐, 뭐 이런 식 등등 내용입니다. 설명. 수량화를 얘기하는 건데, 측정의 다른 점은 수량하는 과정이다. 계속 그 얘기입니다. 부연 설명. 그 다음에 이때 와서 예시입니다. 예시입니다. 여러 가지 예시가 나옵니다. 우리 글을 흘러가는 방식이죠. 예시입니다. 갈릴리 우리가 잘 아는 낙하 운동. 그 다음에 데카르트 그죠? 좌표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좌표 있잖아요. 데카르트 평면 그러거든요. 데카르트 개발한 거고 지식이 있으면 일단 조금 편하죠. 뉴턴 수학의 원리 그죠? 그 다음에 온도 계획인 구체적인 내용이죠. 개념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측정에 대한 수량화에 대한 얘기다. 감이 잡혔죠? 이렇게 잡아갑니다. 이 정도 편이면 여러분 독해하면서 충분히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온도계 논리고 온도계랑 엔트로피가 나오고 있다. 그죠? 그 정도는 기억을 하면 있으면 돼요. 자, 문제. 알고 있으면 편하죠. 어디요? 이가 무엇이다 라고는 딱히 안 했나요? 그죠? 무질서입니다. 무질서도. 엔트로피는 기억하세요. 모르고 물론 문제 풀어야 되겠지만 무질서 정도. 여러분의 방은 엄마가 다녀가시면은 애가 떨어진 상태, 그죠? 깨끗해요. 이게 아무튼 낮은 상태입니다. 자, 혼자 한 달 삽니다. 나중에 아무것도 구분이 안 가죠? 증가한 상태. 연력학 제2법칙을 말해요. 이거는 좀 기억하면 좋아요. 자, 그래서 1번. 자, 측정은 수량하며 수량하는 자연의 뿌리다. 이건 맞죠? 앞에 나왔었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고. 뿌리라는 아까 있었죠? 찾아야 됩니다. 측정은 자연과학의 바탕이자 뿌리입니다. 측정이 자연과학의 뿌리입니다. 그죠? 1번 진술. 측정은 자연과학의 뿌리예요. 측정은 자연과학의 뿌리다. 근데 뭐라 그랬죠? 수량화가 자연과학의 뿌리다. 그죠? 틀렸다. 비슷해 보이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본문 찾아야 됩니다. 사실적 독해입니다. 있는 거 있으면은 타당이고 없으면 관찰과 실험은 자연과학의 바탕이라고 할 수 없다. 아니죠? 이 관찰과 실험과 측정을 비교했죠? 그죠? 비교했죠. 자, 측정은 뭐다? 수량하다. 측정하는 조건은 그것을 거쳐. 그죠? 그것을 거쳐 세계 물리 측면을 수량한다. 그러면은 수량을 하려면은 관찰과 실험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관찰과 실험은 그 측정의 전 단계로 봐야 되죠. 전 단계. 이제 전 단계.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이죠. 다른 점은 여기서 찾아야 된다. 다른 점은 그죠? 요 부분하고 여기 요 부분하고 그죠? 여기서 2번이 나온다. 다른 점은 거쳐서 수량화됩니다. 그래서 측정이 수량화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은 경험, 관찰, 감각 그죠? 전 단계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뉴턴 과학에서 오직 측정할 수 있는 것만이 자연과학의 대상이다. 아니죠? 그래서 뭐라 그랬죠? 뉴턴은 그의 원리는 이 나중에 여기 그의 원리는 나중에 뉴턴 과학의 수학의 원리를 난 출발점이 됐다. 그의 원리가 누구죠?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좌표기 안에 퍼져 있는 것을 그림으로 수량했다. 그죠? 그림으로 수량했다. 근데 선지는 뭐죠? 오직 측정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림으로 수량했다. 좌표기 안에 측정이 아니라 퍼져 있는 것을 그림 수량했다. 그죠?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죠? 받았다. 틀렸다. 그죠? 그리고 데카르트는 좌표기 안에 나오죠? 자, 좌표기 안에 그릴 수 없는 것은 자연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얘기했다. 그죠? 맞죠? 얘는 좌표기 안에 있는 것만을 물체를 그렇게 그릴 때만이 이거 P미 Q랑 좀 다른 겁니다. 좀 다른 겁니다.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다 이거예요. 정권 부정의 오류 아니에요. 답은 4번. 자연과학자들은 온도계를 더욱 정밀하게 만들면서 아니죠. 그러니까 개념을 얻게 됐고 이를 이해한 뒤에 비로소 온도를 정했다. 그죠? 뒤에 순서가 잘못되죠. 순서의 오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머리 쓰는 정도는 아까 언어 논리에 비해서는 조금 편하죠.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패러다임. 이거는 약간 지식으로 풀 수 있는 거죠. 이라는 사람이 이거 유명한 거죠.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발표했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아마 시험은 이런 거 나올까 싶어요. 왜? 패러다임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나왔으니까 이건 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언어 이해는 약간의 이런 지식적인 공부랑 같이 겸해야 됩니다. 이런 용어는 자주 등장하거든요. 패러다임. 자,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인데 우리가 그 지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과학을 우리가 풀어갑니다. 이걸 정상과학 그래. 노멀 사이언스 정상적이다. 패러다임에 뿌리를 두고 그러다가 예배가 튀어나옵니다. 뿌리가 안 둔 뭐 이런 게 튀어나와요. 연결이 안 되어 있어 연결이. 근데 뭐가 막 튀어나와. 그죠? 처음에는 무시. 왜? 얘가 잘못된 거야 얘가. 그치? 얘가 잘못된 거야. 근데 이게 많아졌어. 졸라 많아졌어. 막 계속 생겨 계속. 이걸로 유지하면 도대체 이게 너무 더 많아졌어. 그죠? 위기라 그럽니다. 그걸로 위기가 와요. 나중에 너무 많아졌어. 폐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 못해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새로운 패러다임. 이렇게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이해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은 단절적입니다. 이 패러다임은 점프입니다. 점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누적적이거든요. 이거는 과학적 실제론 그래서 우리가 다수설적인 전통적인 우리가 흔히 하는 사고방식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단절적이다. 첫 번째 단절적이다. 이게 너무 유명한 이론이니까 기억하세요. 그냥 혁명적이다. 갑자기 점프한다. 그죠? 조금 가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정상과학은 반드시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된다? 정상과학은 반드시 패러다임에 뿌리를 둬야 된다. 뿌리가 없는 정상과학은 패러다임에서 반하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다 일단. 근데 그게 한계일 때는 무시. 그게 더 많아버리면 다시 패러다임을 버려야 된다. 이 뜻이. 보세요. 첫 번째는 그래서 그 패러다임이란 것이 이건 절차적이죠. 쭉 갑니다. 그냥 패러다임에 대한 이것도 보세요. 자 하나의 분야에 패러다임 하나가 있죠. 두 개의 패러다임은 하나가 있다. 그죠? 그래서 한 연구의 패러다임이 아직 없다면 과학이 아니다. P이면 Q이다. 나Q이면 나피다. 그죠? 또 나왔죠? 그죠? 대우. 과학은 패러다임이 있어야 돼요. 패러다임이 없다면 과학이 아니에요. 그죠? 후권 부정의 법칙. 대우맹제. 자, 패러다임의 의의다. 통과. 그죠? 두 번째. 그래서 막 생겨난 시기 얘기입니다.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 뭐 막 생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푹 빠집니다, 이제. 거기에 반하는 문제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걸 언젠가 풀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지동설 얘기할 때 많이 그렇게 해요. 나중에 풀리겠지.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 패러다임은 연구자들한테 무엇을 연구해야 될지 지침을 알려주었다. 이런 식이죠. 형성 초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풀린 것도 있지만 기존 패러다임 풀 수 없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생겨요. 처음에는 이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 풀려. 변칙. 몇 가지만 깨만 나타납니다. 그때는 아직 반증은 아니에요. 이런 뭐 예외가 있구나. 그죠? 그런데 이게 쌓입니다. 이게 쌓이면 어때요? 심각한데 우리 기존 뭐 이런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변칙이 등장하다가 변칙이 누적. 여러분 이런 정도로만 제 질문을 이해를 하면 돼요. 패러다임 막 생겨나면서 풀지 못하면 당연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일단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 자,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냥 어때요? 이거는 이제 탈락. 그죠? 여기에 막 몰려듭니다. 문제는 여기 있던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 갈아탈까? 절대로 안 갈아타요. 그게 안 된대요. 안 된대. 우리가 된 것처럼.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부정하다 죽었거든요. 그 아인슈타인, 그 창의력이 사고가 열리는 사람이 뉴턴의 고정관념을 깨면서 공간이 뭐 출렁인다, 뭐 시간과 공간을 분리시키, 시간과 공간 같은 개념, 시공간 그러잖아요. 시간이 속도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력은 가속도지, 어떤 힘이 아니고,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아인슈타인이 끝까지 양자역학을 부정하다 죽습니다. 못 받아줘요. 그 얘기입니다. 시작하는 젊은 연구자들은 신났죠, 이제.
막 스승들을 막 깨면서 신났습니다. 많아집니다. 자, 과학자들은 어때요? 사라집니다. 그냥 죽어도 인정 못해요. 태요 이게. 그렇대요 이게. 그게 그렇게 쉽게 인간의 사고가,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러냐, 우리는 역사가 지나고 보면 알죠. 아, 그게 바꿔서야 돼서 틀렸어. 주식과 똑같은 거요. 주식 투자 돈 벌기 쉽잖아요. 올랐어. 어제 샀으면 됐잖아. 자,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일 오를 거 찾아봐. 찾아봐 한번 내일 오를 거. 쉬워. 너무 쉬워요. 근데 지금 찾아봐. 지금 찾아봐. 우리가 양자역학이 지금 맞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렇지, 아인슈타인이 생각할 때는 그죠? 그 관측 전에는 중첩된 상태로 있다가 관측과 더불어 상태 결정된다. 내가 보여줬는 그 애니메이션 있었지? 그 기억해야 돼. 그거 재심 잘 나와. 그걸 알고 있으면 쉬워져. 양자역과 관련된 재심 많습니다. 관측되기 전까지 중첩된 상태로 있다가 AB 상태, 죽거나 고양이 관측과 동시에 하나로 결정돼. 무슨 말이야? 그 아인슈타인이 보면은 달이 있는데 달을 안 보면 달이 무한대인가 이랬잖아요. 못 받아줍니다. 딱 그 얘기죠. 아인슈타인 생각나더라. 사라집니다. 그래서 과학은 조금씩 쌓여서 진보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해됐죠? 요 정도도 그냥 충분하다. 과학자들은 변칙 사례를 접하면 곧바로 아니죠. 곧바로가 아니죠. 어디서? 변칙 사례, 그죠? 변칙 사례가 나타나면 몇 개 나타나도 뭐야? 처음에는 연구자들은 이를 반증을 여기지 않는다, 그죠? 나오잖아, 그죠? 처음에는 반증 아니에요, 그죠? 반증 아니야, 그죠? 흔들리지 않죠? 곧바로가 아니죠. 패러다임은 한 과학 분야 연구 탐구 주제와 탐구 방식을 여러 방향으로 규정한다, 그죠? 한 방향이죠. 패러다임으로 와, 그죠? 나의 패러다임으로 와 그러잖아요. 한 방향. 맨 앞에 있었죠, 그죠? 그 패러다임 안에서만 너가, 그죠? 까불어야 되죠. 딴짓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퇴출, 그죠? 과학은 기존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 대체되는 과정을 점진적 아니죠. 알고 있으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냥. 패러다임, 그래도 제시 읽어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패러다임을 또 부정하는 어떤 다른 비판하는 사람 쓸 수도 있잖아, 그죠? 충실하게 읽긴 읽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같으면 빨리 읽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선지도 빨리 풀리겠죠. 점진적 아니죠? 아까 뭐라 그랬죠? 조금씩 쌓여간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죠? 잘못됐다. 잠깐만, 19%. 배터리를 가져왔는데 저는 배터리 가지러 가야 되나 그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갑자기 불 들어왔어요. 오케이, 깜짝이야. 퍼즐을 연결하는 대안 패러다임 생기면 어때요? 바로 어떻게 되냐, 우리가 기존 패러다임을 따르던 학자들은 차츰 지지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인정 못합니다. 아인슈타인 생각하세요. 죽을 때도 인정 안 했습니다. 18세기, 19세기 천문학자들은 운동에서 뉴턴 패러다임이 불쟁게 찾지 않았다. 그쵸? 18, 19세기는 아직까지 이때는 뭐야? 뉴턴 패러다임이 유행하고 있을 때다. 그죠? 아까 본문 있었죠? 찾지 않았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찾지 않았다. 뉴턴. 자, 그 다음에 답은 5번. 뒤에도 뭐 해설 달아놨는데 어느 논리를 먼저 풀었기 때문에 머리가 상당히 가벼워질 겁니다. 할만하죠? 알 수 있는 것은 기하학 얘기. 이상하게요, 그 어느 논리 기존 기출문제를 보면 인문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인문에 들어가는 것이 문사철이거든요. 문학, 역사, 철학. 그래서 역사 관련된, 철학 관련된 문학 작품은 전혀 안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안 나와요. 근데 문학 이론들, 평론 같은 거 나올 수 있죠. 그보다가 역사가 되게 많습니다. 기출문제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쟁점편 책을 쓰면서 이제 그 막 자료 수집하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번에 봐서 알겠지만 인문 문제가 잘 안 보여요. 대부분이 과학 문제가 많죠. 그런데 이게 얘네들이 정말로 과학적 주제만 출제하겠다는 시그널인지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제시문을 찾다 보니까 과학 관련된 제시문에서 이렇게 추리 논중 같은 논중 비판 같은 문제를 찾기 쉽잖아요. 막 따지고 하니까 소재가 다 과학이잖아, 그죠? 실험, 전제, 가설 이런 게 다 과학 쪽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예시 문제 25개는 인문 문제가 거의 없어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인문 문제를 여러분이 안 읽어보는 것이 그 문제 안 푸는 것이 과연 좋을까?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 위험할 수 있다, 그죠? 바쁜 사람 좀 가거라. 괜찮습니다. 시간 제가 좀 초과했기 때문에 근일점에 대한 얘기는 이건 여러분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제 행성이 돌잖아요. 공전하잖아요. 그죠? 공전하면은 이제 우리 각을 재는데 이제 1돌 60분 하면은 이제 60각초라고 합니다. 똑같이 회전해야 될 텐데 이렇게 자꾸 움직인다는 거예요. 수성이. 그래서 이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별거 아닌 건데 우리가 이제 배경지식 보면 안 되니까 태양이 있고 수성이 돌고 있잖아, 수성이, 그죠? 원래 이렇게 돌아야, 똑같이, 그죠?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약간 돈에 움직인단 말이야. 약간 이렇게, 약간씩 움직인단 말이야. 그 뜻이에요. 알았죠? 위치가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근일점은 제일 가까운 자리인데 그 근일점이 이동한다고, 근일점이 자꾸 이동한다고. 근일점에 대한 개념 나오죠. 그런데 이 수성의 근일점 1년에 55.57 각초만큼 움직여야 하는데 실제 관측을 해보니까 0.43 각초만큼 차이가 납니다. 누가? 뉴턴 역학에서. 뉴턴 역학이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뉴턴 역학으로 계산했더니만 각초가 오류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7에서 이제 그 0.43초 각초에 오류가 생겼다는 거죠. 두 번째, 자 타원궤도는 장축과 단축으로 고정되지 않는데 등등 해서 세차 운동하는 일이 나옵니다.
방금 했던 그 얘기예요. 자, 르벨이라는 사람은 자, 수성의 근위쯤 이동하고 있잖아요. 이동하는 걸 보고 무슨 상상을 합니다. 태양과 수성 사이에 어떤 행성이 있을 것이다. 불칸 가서 그래요. 얘가 지금 달달 떨면서 이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성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근일점이 바뀐다고. 근일점 자꾸 바뀐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 다른 어떤 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요 안에 얘 때문에 영향을 받아 그렇다. 그죠? 그래서 불칸, 가성, 가설입니다. 불칸이라는 별 하나가 우리가 안 보인다. 태양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서 그렇지 있다라고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에 관한 이론인데 얘가 이제 이분이 그죠?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세 방정식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그 뉴턴 방정식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마당으로 설명하는데 얘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중력 마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 이 마당 덕분에 우리가 물체가 중력을 받는다. 있는 그대로 읽으세요. 우리 물체가 있으니까 중력이 생긴다고 알고 있잖아. 보통 물체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중력 마당이라는 게 있고 마당 덕분에 중력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고 그대로 봐. 그냥 알았죠? 과학 지식에 대한 질문 아니니까.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에 따르면은 전체 영향이 없어도 자체 중력만으로 세차 운동이 가능하다. 누구를 지적하고 있죠? 지금 르벨이 그죠? 불칸 가설 그죠? 불칸 가설 틀렸다. 계산해 봤더니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0.43각조 그죠? 정확하게 일치해서. 자, 물질이 없는 곳에 중력 마당도 없다. 지금 아니죠. 알 수 있는 건 자, 물질과 중력은 물질이 먼저가 아니죠. 전제가 아니죠. 중력 마당이 곳곳에 펼쳐져 있고 이 마당 덕분에 중력을 받는다.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죠? 그 물체가 전제가 아니죠. 수성의 근일점 1년에 56각초만큼 이동한다. 아까 얼마나 났죠? 55.57에서 0.43초. 55.57에서 그죠? 0.43초 오차가 났으니까 대보면 되겠죠? 43 다음에 맞네. 56각초 맞네요. 보통 이런 걸 갖다 답으로 안 주는데 답으로 주네요. 그죠? 답이다. 그죠? 불칸이 실제로 발견되었다면 이거 헷갈려 하면 불칸이 실제로 불칸이 뭐라? 수성과 태양 사이에 있는 가상의 행성. 그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반증되었을 것이다. 아니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불칸이 만약에 있었다면 불칸이 전제가 된 계산을 또 했을 겁니다. 불칸이라는 어떤 행성의 질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중력 계산 나오겠죠. 그러면 그 계산 반영돼 갖고 또 답을 주겠죠. 그죠? 이건 누구예요? 이거는 그냥 가정이지만 전혀 그죠? 상관이 없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수성의 근위점 아니죠. 이미 뉴턴도 계산했습니다. 뉴턴도 계산했잖아요. 뉴턴 계산했더니만 안 맞아. 0.43 각자 안 맞았잖아. 그죠? 또 걔도 했잖아요. 다 그 이전 나왔던 애들. 그죠? 일반 상대 이전 행성이 없다면 수성의 근위 아니죠. 아인슈타인은 그 이동 설명을 행성이 없이 설명했죠? 없이 설명했죠. 자체 효과만으로 설명했습니다. 세차 운동. 그죠? 2번. 자, 그다음에 4번. 아주 쉽습니다. 가다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찾아. 제가 그랬잖아요. 수학에서 1번부터 10번까지라고. 알았지? 수학에서 1번부터 10번까지라고. 처음 20년 동안 물 또 계속 나와요, 지금. 마치 오르간이나 그랜드 피아노라 되는 것처럼 설명했다. 그때 설명 방식이 뭐다? 그죠? 이거 여러분이 간단한 함정입니다. 오르간, 그랜드 피아노라도 되는 것처럼 설명했다. 밑에 진술 잠깐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다 들어갈 단어 찾는 겁니다. 지금 빈칸 들어갈. 그래서 음악이 없어. 근데 뭐지 이렇게 된다고? 악기가 나온다. 음악이 아니라고. 알았죠? 악기 음악 아니에요. 왜? 음악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죠.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자, 그래서 이겁니다. 원자는 어떻게 빛을 낼까? 이거 연구한 거예요. 원자가 어떻게 빛을 낼까? 그래서 이제 악기와 같이 유사하게 설명했고 등등등 이제 스펙트럼으로 보니까 막 복잡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인 쟁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 말죠. 복잡하다. 생각보다 복잡하다. 그죠? 그 다음에 예시입니다. 이 문제를 도전한 사람이 막스 플랑크. 그죠? 단순히 복잡하지 않다. 단순히 한 개의 핵자와 한 개의 전자를 이루어진 수소 원자 또 뭘 가진다. 단순히 그랬습니다.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얘도 복잡하다. 그래야 말이 되죠. 그죠? 일단 그렇게 약간 예측을 하세요. 여기 뭐가 들어갈까? 단순히의 반대말. 그죠? 왜? 애초에 대전제가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수소 갖고 설명하잖아. 수소 갖고. 수소는 구조가 간단하니까. 원자 핵 하나, 전자 하나. 양성자 없습니다. 그죠? 전자 하나, 핵 하나. 원래는 핵, 양성자, 전자 다 갖고 있는데 수소는 양성자도 없죠. 그래서 부어가 행성 모델을 제시하죠. 등등등. 플랑크랑 부어 예시입니다. 그죠? 막스 플랑크랑 의문이 생긴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한정되는가? 그죠? 왜 주파수 일정한가? 그래서 그 전자들은 A음에서 C음으로 도약하듯이 정말로 한 궤도에서 다른 게 건너뛰는가? 이걸 갖다가 양자 도약 그래. 양자 점프. 플랑크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 그죠? 어떻게 찾았죠? 현인 듯이 진동하는 현.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음악이 들어가겠죠. 진동하는 현. 그죠? 자, 그래서 뭐가 들어갈까? 뭐야? 시적인 비유다. 그죠? 악기처럼 비유했잖아요. 과학 주형 아니죠? 가는 과학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로 구조적 연관성 아니죠. 그랜드 피아노 구조가 설명됐었나요? 그죠? 복잡한 스펙트럼하고는 다르죠? 그랜드 피아노랑 그죠? 진동 실험 없었죠? 음악 주체 없었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난 아까 단순 복잡, 그죠? 복잡 나오네요, 그죠? 단순 복잡, 그죠? 복잡이 나와야 되지, 나에는, 그죠? 자, 그 다음에 현인 뜻이 다뤘다. 음악, 진동하는 현처럼 다뤘다, 그죠? 다가 뭐다? 음악적 유추 작업, 그죠? 그래서, 니은, 리을, 나라바, 그죠? 답은 유추가 뭐니? 단어 또 하나 배웠다. 유비추론입니다, 유추예요. 이때 B2입니다. A3일 때 B3입니다. 때인 거야, 그죠? 여기 그냥 유비추론. 이게 유추입니다, 유추. 간단해요, 그죠? 세 가지 있죠? 나머지 알죠? 귀납추론, 그죠? 이거는 공통을 쭉 묻는 거죠.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는 그죠? 까마귀는 검다 이런 거야, 그죠? 연용은 대전제가 있죠. 3단 논법. 사람은 죽는다. 소쿠리 사람이다. 소쿠리 죽는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다 끝났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요거 우리의 또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이게 왜 여기 들어갔을까? 약간 논리 문제 같은 또 막 눈이 좀 번쩍 떠지죠. 다음 대화에 참일 때 규칙 3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가장 서로만 된 단어에는 이게 답 찾는데 30초 걸립니다. 정말로 보세요. 읽었다면 읽는 시간이 거짓말인가? 자, 된 단어에서 새롭게 단어를 구성하는 규칙을 답 4가지가 있다. 규칙 없으면 규칙 원하는 만큼 거듭 적용. 규칙원 자 A로 끝나면 단어가 A로 끝나면 마지막 끝나면은 O를 첨가할 수 있다. 끝난 단어 마지막 넣는다는 뜻이에요. 할 수 있다면 해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두 번째 P로 시작하는 단어. 자 끝나는 단어 시작하는 철자 잘 보세요. 있으면은 P 다음에 온 철자 또는 철자들을 그 다음 P 다음입니다. P 다음 영원이 아니야. P 다음에 오는 철자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철자들을 내가 한 번 더 쓸 수 있습니다. 중복입니다. 중복의 횟수가 제한이 있나요? 없어요. 횟수 제한 없잖아요. 중복. 그지? 그래서 그 뒤에 오는 단어는 아무거나 다 올 수 있다. 애초에라만 돼 있으니까 단어가. 그죠? 규칙 3. 뭐라 그랬고 자, 가 있으면 이를 없앤 단어를 만들 수 있다. 이 규칙 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영수 PA에서 POA.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서 이게 뭐가 질문이 되는지 어떤 논점이 있는지 좀 알겠어요? 자, 규칙 1. 맨 끝 조건이죠. A일 때는 추가. 동그라미 한 거 이상하다. 그죠? 그래서 맨 끝이 A로 끝났을 때는 추가. 가능. 자, 규칙 2. 자, 첫 글자가 P일 때. 그죠? 그 다음 철자 중복 가능. 그런데 적용 횟수에 제한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 규칙을 2번, 3번, 4번 막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자꾸 붙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규칙 3. 빈칸. 규칙 4. OO가 있으면은 이거는 삭제 가능. 그죠? 이거는 삭제 가능. OO. 하나는 삭제한다면 O가 2개 있으면 삭제할 수. 그런 게임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뭐랑 옵니까? 영수가 뭐라 그랬어요? PA에서 자, 영수가 핵심입니다. P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규칙 1 때문에. 규칙 1 때문에 맨 끝에 A로 끝나면 O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건 전혀 이상하지 않죠. 문제는 P에서 항상 여러분이 그 달라지는 지점을 봐야 돼요. 뭐가 바뀌었죠? O로 바뀌었습니다. 요 문제 핵심은 뭐야? A, O로 어떻게 바뀌냐 이거야. 그래서 선지에서 요 A에서 O로 바뀐 요 과정이 포인트입니다. 요놈 A가 O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나와요. 자, 1번 AA에서 A 대신에 일단은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AA가 있다면 A로 시작됐잖아요. A가 있잖아 지금. A가 전제가 돼야 돼. A가 전제가 돼야 돼. A에서 O로 바뀌었네. 일단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있죠. O가 등장했으니까 변수에서. 그 다음에 A가 있는데 O입니다. 이것도 일단 가능. 얘도 일단 가능. 그죠? 가능. 후보입니다. 후보 일단은. 얘도 후보 일단 가능. 얘는요. 탈락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OO가 있다면요. 가정했잖아요. 지금 어처구니 없는 진술이야. 이 조건은 써먹을 수가 없다고. 그 조건 여기 집어넣어 봤자 A에서 O로 바꿀 재간이 없다고. O가 있다면 그 O 3개입니다. 더구나 그지? O 3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O 3개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조건 3개 이걸로 갖고 없어요. 무슨 짓을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요거 2개 끝에 O 만들어요. 그 다음에 A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중복할 겁니다. 근데 뭘 중복해야 돼? A밖에 안 돼요. 이미 A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P, 그 다음 철자입니다. 그 다음 철자 A 쭉 무한대로까지 갈 수 있겠다. 그죠? 끝에는 O다. 근데 이거 나와서 뭐 하게? 이거도 마찬가지. O가 나와서 뭐 하게? A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일이 발생했죠. O로 바뀌는 과정인데 이게 A가 있다면 O가 되는데 A, O, A, O. 그럼 이 A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중복 안 되잖아. 그 다음 철자만 중복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조건도 A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은 A 끝에 O가 붙어주죠. 끝에. 근데 이미 주어진 철자가 이게 답이 이만큼 줬잖아요. 그죠? 여기 붙죠. A가 더 추가돼서 A 되죠. 어쨌든 P 사이에 그죠? O가 나와야 되죠. 여기가 O가 들어가요. 여기 O가. 요 O 어떻게 들어갈 거냐고. 결국 O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바꾸는 규정이 아니죠. 그래서 이미 3, 4, 5는 탈락입니다. 얼마나 쉬워졌어? 답은 2번이죠? 1번 답 안 되죠? 1번이 답 안 되니
1번은요, 짝수가 짝수로 생겨야 하는 겁니다. 2개 사라지고 2개 생겨야 돼요. 한 개씩 안 움직여. 2개 사라지고 2개 생겨야 돼요. 여기 지금 O가 몇 개 있니? 한 개밖에 없어요. 반드시 2개 생겨야 됩니다. 얘는 한 개 생길 경우가 안 생겨요. 한 개가 생길 수가 없어. 이 조건 속에서. 2개 생겨야 돼. 보세요. 이제 우리가 써보면 되죠. 만약에 쓴다면 이렇게 써야겠죠. 자, P, 그죠? 이건 쓸 수 있죠. 이건 무한대까지 다 가능하니까. 그죠? 이 규칙을 끝에 O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건 1이니까.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밖에 못 해요. 조건 1하고 2하고. 3이 필요하단 말이야. 3이 있어야 된다고. 3이 있어야 이제 이걸 만든다고. 근데 가운데 요 놈을 갖다 A로 바꿔야 된다. O로 바꿔야 된다고. 요거 AA를 그러면 그죠? 1을 갖다 O 대입시켜 보자고. 2개 생깁니다. 2개 생기면은 어떤 경우에도 이게 안 생겨요. 그죠? 근데 이번 번에 어때요? A가 있다면 이거는 됐죠. 한 번 더 쓰면 되겠네. 부족하면 더 쓰면 되지 뭐. A가 부족하면은 그죠? 요거 3개. 하나, 둘, 셋. O로 바꾸고. 2개 그대로 있네. O가 되겠다. 그죠? 2번. 겁먹지 말라는 거야. 어렵지 않다고. 시도하라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초 그랬죠. 답이 금방 튀어나와요. 또 보는 순간 뭐지? 야, 3, 4, 5번이 바보 아니야? 이거 바보 아니야? 근데 뭐야, 2개? 한 개밖에 없어. 답이 2번밖에 없네. 이거 시간 좀 걸릴 뿐이지. 독해만 저대로 딱 끝나버리면 바로 답이 2번 튀어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선생님은 이제 해설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걸 자꾸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말로 하면은 그냥, 그죠? 얼마 안 되는 건데, 해설 자료 만드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거 말로 그냥 하면 되는데, 뭐 그 생각하는 거지.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6번 보세요. 6번. 이거는 이제 논쟁점파. 조금 어렵다고 내는 겁니다. 지정학 얘기입니다. 지정학 알잖아요. 의입니다. 보통 앞에 의가 나오죠. 문제 제기 같은 거잖아. 그죠? 지정학이란 뭐다. 그죠? 지리 요인을 통해서 국제 현안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실제로 역사를 다룬 서술이나 보고서에서 도외시된 것이 바로 국내 정치 근간이 되는 이 물리적 현실이다. 현실이 여기서 뭐겠어? 지정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출발이 지정학이니까. 예를 듭니다. 자, 중국하고 인도입니다. 두 대국, 중국과 인도. 중국과 인도가 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실제로 충돌이 별로 없어요. 다 다른데 충돌이 별로 없어. 몇 차례 마찰이 있었지만 그거 별거 아니었다 이거고. 잠깐 있었던 게 한 번 있었다. 그게 전부입니다. 왜 그럴까? 자, 답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뒤에 나오죠? 자, 뒤에 보죠. 이 장애물이 나오죠. 이 장애물. 그럼 이 장애물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장애물인데 이 장애물은 여전히 두 나라 사이의 충돌을 막는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따라 중국과 인도는 서로에 대한 감시 결여되지 않지만 등등등 다른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데 아직도 별거 없죠. 한 나라나 국제 정세는 개개의 지도자들과 성향과 이념, 기술 말고도 여러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 영향은 일시적이다. 반면 세대가 바뀌어도 지리 요소는 오랜 시간을 바뀌지 않는다. 지리 요소 두 가지. 그래서 조건이 2개입니다. 이 장애물, 지리 요소 2개 결합이 된 게 요 네모입니다. 그죠? 지리적 요소로 된 장애물. 지리 요소로 된 장애물 찾기야. 이거 그도 받고 있잖아, 지금. 그죠? 지리 요소로 된 장애물. 우리가 논리학을 많이 하게 되면 이런 독해가 되게 잘 보여요. 논리학적인 독해하고보다는 훨씬 쉽지만 어쨌든 그런 논리들 써먹고 있죠. 자, 보세요. 지리 찾아요, 지리. 이거는 뭐야? 이건 또 여러분한테 또 생각 많은 학생들한테 헷갈리게 만드는 전혀 헷갈리는 게 아닌데. 이게 맞는데 말이야. 맞는데 여기 들어갈 내용은 아니잖아. 그치? 앞에 나왔던 내용이잖아. 그지? 이미 나왔잖아, 앞에. 그 이전에 나왔죠. 그 다음에 뭐죠? 가장 높은 산. 두 나라 사이에 있네. 지리네요. 핵, 지리 아니네요. 그죠? 역사. 이거는 결과물이지, 원인이 아니지. 원인이 나와야 돼, 원인. 원인이 나와야 되죠. 이건 팩트도 안 맞아요. 팩트도 안 맞고 원인도 아니죠. 인구 아니죠. 답은 2번. 지리 장애물. 객관화시켜서 찾으세요. 객관화시켜서. 7번. 과학. 이거는 이제 그 언어 논리 중에는 조금 학생들한 생각을 중심 내용 찾기인데, 그거는 제가 그런 유형화된 것은 제가 다 집어넣었으니까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아마 그 학교 발표 자료가 잘 돼 있었죠. 해서 고등학생은 이런 항목별로 다 표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하학 급수적으로 발전했는데 특징인데 말이야. 역설이 발생했다. 지금 현재 역사상 존재했던 과학, 저 처음 알았습니다. 역사 과학자 많잖아요. 뉴턴부터 아인슈타인까지 등등. 근데 그 과학자 전체 80, 90%가 현재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과학자 다 모아봤는데 그 중에 8, 90%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현대 과학자들이 몰려있다. 그죠? 빠글빠글 몰려있다. 그게 뭐야? 그런데 문제는 무한정 기하급수 성장은 안 된다. 알았죠? 왜?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사람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과학 발전에 대한 얘기다. 그죠? 그리고 역설. 그죠? 과학 발전과 그 역설.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역설이 뭐요? 현대에 몰려있다. 우리가 꾸준히 발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보통 이제 인용을 많이 하는데 그렇겠죠. 연구를 자기 혼자 다 못하니까. 그래서 인용 연구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 인용 연구가 어때요? 생산성이 천차만별이다. 그렇죠? 논문 한번 쓰면 다 인용하겠죠?
근데 이 값을 쓰면 아무도 인용 안 하겠죠? 그런 식이야. 그죠?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오직 소수만 위대한 생산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과학 정보는 어때요? 대개 수명이 짧다. 그죠? 금방 사라진다. 그죠? 그래서 최신 업적, 그래서 항상 최근 업적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뭐 뉴턴도 공부하고 하는데 옛날 그냥 뭐 교과서에서 한번 나오는 정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용성과 인용의 정도가 점점 지나면서 감소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정리 어떻게 한다? 무슨 얘기하고 있다? 유용성과 인용 얘기하고 있다. 특징은 뭐다? 짧아진다. 이게 그죠? 이게 기간이 되게 짧다. 그죠? 짧다. 그죠? 이런 정도만 정리. 나머지는 다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야. 다 예컨대 그 인문하고 비교합니다. 인문은 우리가 옛날 걸 갖다가 막 읽기 좋아하는 거잖아요. 오래된 거 실수로. 과학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죠? 가치가 없다. 이러면 아주 대놓고 말하죠. 뉴턴의 오늘날 현장 과학자 가치가 없다. 그걸로 누가 아무도 안 한다. 그죠? 교과서에만 다루고 있다. 수업 시험 다루고 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다 나오죠? 짧은 정보, 유용성, 그죠? 짧은 정보, 역사적이다, 그죠? 그리고 양적인 우위, 그죠? 지금 최근에 많이 살고 있다, 현존. 그리고 교육 현장에 관해 그냥 가르친다. 결론입니다. 결론임을 알아야 되죠. 다. 왜? 모든 것들은 땡땡을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결론 찾기. 결론이 뭐야? 주장이죠. 결론이죠. 그래서 중기 분류가 되는 거예요. 결론 찾아보자. 과학이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특징이 답이 나와버렸네요. 전체를 다 묶어서 얘기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자, 유용성은 과학 발전에 따라 감소하는 게 맞아요. 맞죠? 감소하죠. 감소하는데 요것만 유용성이죠. 요것만 유용성이다. 유용성, 그죠? 아까 정보가 짧다 그랬죠. 짧다, 그죠? 짧은 사례 되게 많았잖아, 그죠? 그것만 유용성이다. 맞기는 맞는데 모두 결론입니다. 모두입니다. 그래서 결론처럼 써야 되죠.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왜 틀렸죠? 자, 그래서 그 지식의 양은 앞으로 서서히 감소할 거다. 자,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했고 그것을 한없이 갈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건데 과학 활동입니다. 과학 활동이에요. 활동이고 여기는 뭐예요? 지식이죠. 활동과 지식 같은 건 아니죠. 컴퓨터로 작업 1시간만 해버리면 옛날에 우리가 100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활동은 다르다, 그죠? 이건 아직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없다. 단정할 수 없다. 과학에서 과학 지식 유용성 필요 이상은 부풀 수밖에 없다. 아니죠? 수명이 뭐야? 짧다. 유용성 짧다 그랬죠. 짧다. 그게 짧다는 얘기고. 짧다. 현존하는 과학자 집단의 크기가 갑자기 줄어드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 과학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는 줄겠지만 갑자기 갑자기 이게 어디서 나왔죠? 논리 비약입니다. 답은 1번.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1교시, 2교시 다 풀었는데 아마 여러분 언논리를 봤다면은 이제 그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가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언어 이해 정도는 여러분이 내 생각인데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 전혀 무시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런 식의 문제들 갖고 갑자기 깜깜해지면 절대 거의 뭐 100점 맞아야 됩니다. 90점 넘어가야 될 겁니다. 아마 합격권에 들려면. 알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요 비슷한 이게 축이죠. 이게는 이제 학교 발표이기 때문에 바이블이다. 그죠? 이와 관련된 문제들 위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책에 나왔던 것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도 그 기출 문제 중에 막 검토한 거예요. 그죠? 새롭게 창작한 거 전혀 없죠. 제가 그 증거를 보여줬죠. 그죠? 제가 쓰고 있는 책 자체가 이미 다 담고 있었죠. 장시간 고생하셨고 다음 주 금요일은 제가 시간을 지켜드릴게요. 그때 문제 수가 좀 적습니다. 금요일은 꼭 그때는 더 어려운 게 있죠. 논중 비판 똑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6월 3일 오전 10시에서 12시 2회.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